이번 시간에 파이썬 기초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 들여쓰기는 if나 그 포문에서 이제 자세히 배우는데 일단 처음 기초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코딩을 하잖아요. 코딩을 할 때 이렇게 왼쪽에 딱 붙여가 써야 되는데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A, B, C 이렇게 실행했을 때는 이게 잘 실행이 되는데 여기 하나 들었었죠. B 때문에 이게 오류가 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안 됩니다. 처음 코딩을 할 때 왼쪽에 딱 붙여가지고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파이썬을 설치했으면 이제 윈도우 단추 누르고 우리가 파이썬이 P에 설치된다 했죠. 알파벳 P 해서 파이썬 뭐 3.8로 해볼까요? 3.8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3.7로 해도 되고요. 요 아이들 요거 누를게요. 요 누르면 이제 뜨는 거죠. 3.8.5로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 콘솔로 하면 여기 보통 이제 한 줄씩은 이게 실행하고 결과가 나오는데 주로 이제 결과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코딩할 때는 파일, 뉴 파일에서 요 에디트 창에다 코딩을 한다 했죠. 그리고 이제 글자 크기를 한 20 정도로 맞출게요. 20 정도로 맞춰져 있네요. 그죠? 20 정도로 맞춰져 있고요. 그러면 콘솔 창을 이렇게 닫아도 돼요. 왜냐면 둘 중에 하나만 열려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에디트 창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프린트 해가 뭐 A를 찍고 뭐 B를 찍고 따옴표 이거 안 닫아주니까 이게 봐요. 색깔이 다르죠. 그러면 오류 나요. 따옴표 반드시 열었으면 닫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C 이렇게요. 자, 이렇게 놓고 실행해 볼게요. 실행할 때 단축키 F5번이라 했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팔명 적어줘야 되죠. 이번에는 EX02 할게요. 이렇게 이름 정해주면 ABC 이렇게 잘 실행이 되잖아요. 위에 줄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실행을 해요. 근데 이게 한 칸 정도 이렇게 들어서 있어요. 들어쓰기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오류가 나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죠? 이런 거 주의해서 코딩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볼까요? 들어쓰기 하니까 제대로 나오죠. 자, 변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변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릇입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변수를 한번 달아볼게요. 뭐 우리가 변수 이름을 이항이면 이렇게 연관성 있게 KOR 국어 점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영어 점수는 잉글리시 같은 ENG 해가 88점 수학은 MAT 해가 뭐 75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어떤 특정 값을 왼쪽에 있는 여기 변수죠. KOR 이런 거 이렇게 변수에 집어넣는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릇이 되죠. 담아둔 값을 바꿀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KOR이라는 값을 바꿀 수가 있다. 이 무슨 말이에요? KOR 10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는 90이라고 했지만 밑에서 100을 다시 집어넣으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있는 값이 담겨요. 이렇게 해서 국어 점수를 우리가 가져와서 찍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 하면 됩니까? 가져와서 찍으면 90이 찍히는 게 아니고 가장 최종적인 100이 찍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뭡니까? 담아둔 값을 바꾸는 거. 원래 90이었는데 이렇게 100으로 바꾸는 것도 해봤고요. 필요할 때마다 가져왔어. 가져왔잖아요. 가져와서 찍었잖아요. 이렇게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변수 사용 시 주의사항이 첫 글자는 영문자 혹은 언더바로 시작한다. 첫 글자 영문자로 시작했잖아요. 언더바로 시작해도 되고요. 근데 첫 글자를 뭐 이런 걸로 시작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뭐 특수한 문자라든지 뭐 숫자로 시작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변수를 만들 때 쓰는 명령하는 규칙입니다.
영문자, 숫자, 언더바로만 구성된다. 어떤 특수문자 같은 거 넣으면 안 되고요. 이 변수명은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파이썬에서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if, for, if 이런 명령어 같은 걸 여기에다가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C 언어나 자바나 다른 언어도 이런 명령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걸 지우고 책처럼 해볼게요. A는 10입니다. B는 1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A와 B를 더해볼게요. 그러면 요게 10이고 요게 10이니까 두 개를 더해가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20이 나와야 돼요. 20이 나와요. 맞아요. 예. 예, 요거는 잘 돼요. 숫자는 뭐예요? 둘 다 더해버리니까 계산하면 잘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해볼게요. 다운표 붙이면 이게 뭐가 돼요? 이거는 문자가 돼버립니다. 문자가 돼요. 다운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보세요. A만 찍어볼게요. 11로 찍혀요. 근데 이게 문자인지 숫자인지 차이가 커요. 왜 큰지부터 한번 설명할게요. 왜 크냐면 우리 그 전화번호는 문자일까요? 숫자일까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전화번호는 눈으로 볼 때 숫자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계산할 때 써요? 안 써요? 더하고 빼고. 잘 안 쓰죠. 이런 거는 문자로 처리해요. 눈으로 보일 때는 숫자지만 이렇게 따옴표 감싼 건 문자입니다. 그러면 문자와 숫자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A는 문자고 B는 숫자입니다. 이거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에러 나요. 보세요. 둘 다 종류가 다르면 오류가 납니다. 이 두 개가 다르면 오류가 나요. 자, 그러면 둘 다 문자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10 더해가 20 나올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나오느냐면 1010. 이게 문자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결합이죠.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 결합이에요. 우리가 알아놓읍시다. 숫자 연산은 계산, 문자 연산은 결합. 타입이 다른 것끼리 연산을 플러스 연산을 하면 오류가 난다. 이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를 더하니까 결과 A 더하기 B 하니까 20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뭡니까? 하나는 문자고 하나는 숫자니까 이거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류가 났다.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문자니까 계산을 하니까 이거는 결합이죠.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결합의 의미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함수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만 볼게요. 함수는 뭐냐면 우리 그 중학교 때 많이 하잖아요. fx, f 그럼 펑션을 뜻하겠죠? 펑션 기능이에요. 함수는 여기에 이제 입력값이 들어가면 이제 y 출력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하고 이게 실제 함수 프린트문도 우리가 함수가 되는데 이게 뭐예요? 함수 이름이에요. 이거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프린트 값 함수 이름이고 요 안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요 x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값 요거를 우리가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이 용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 종류는 이 프린트 같은 경우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니죠.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걸 내장 함수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쓸 수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 사용자가 만들어 쓰는 함수도 있고요. 이미 파이썬 개발할 때 만들어져 있는 내장 함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 출력과 표준 입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요. 표준 입력과 출력. 자, 우리 그 표준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가장 그 많이 쓰이는 입력과 출력을 보면 우리 컴퓨터에서 어디를 통해 가지고 출력을 할까요? 출력 장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모니터예요. 표준 출력이라고 하면 프린트를 사용하면 어디에 출력이 돼요? 모니터에 출력이 돼요. 만약에 그럼 표준 입력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뭘로 컴퓨터에 가장
입력을 많이 해요. 키보드죠. 그러니까 이 인풋은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걸 처리하는 게 표준 입력 인풋이 되고요. 이 프린트는 모니터로 글자를 내보낼 때 쓰는 게 프린트 함수고,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을 때 쓰는 게 인풋 함수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알아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출력 시에 따옴표 함께 사용합니다. 프린트에서 숫자일 때는 따옴표 안 붙입니다. 하지만 문자일 때는 따옴표로 감싸서 프린트 해야 돼요. 좀 전에 해봤잖아요. 그 프린트 할 때 문자일 때 파이썬 뭐 할 때 따옴표로 감쌌죠. 그 다음에 출력 대상이 한 개일 때, 여러 개일 때, 이거 한번 해봅시다. 출력 대상이 한 개일 때. 자, 여기에다가 우리 그 숫자는 안 감싼다 했죠. 그냥 이렇게 하면 12가 찍혀요. 근데 여러 개를 찍고 싶어요. 12 다음에 17, 그 다음에 22 이렇게. 컴마입니다. 이거 점 아닙니다. 컴마. 이거는 뭐예요? 구분하는 거죠. 12 찍고 그 다음에 구분해서 한 칸 띄우고 17 찍고 22도 찍어라 라는 의미가 돼요. 보세요. 인자가 몇 개입니까? 여기서 하나, 둘, 세 개인 형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줄바꿈을 없애고 싶을 때는 AND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한번 봅시다. 12 프린트 17 22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돼요? 줄바꿈애가 세로로 나오죠. 우리는 가로로 찍고 싶어요. 가로로. 이 프린트를 쓰면 이 프린트 안에 줄바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줄바꿈 안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줄바꿈 안 하고 싶을 때 뭐 쓴다? AND 해가 따옴표 한 개 열고 하나 닫아주면 됩니다. 는입니다. 는하고 한 개 열고 한 개 닫아주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줄바꿈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나오죠. 줄바꿈 안 하고. 줄바꿈 안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AND 해가. 여기 만약에 띄어쓰기 한 칸 하면 어떻게 돼요? 한 칸 하면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띄어지죠. 띄어쓰기 안 하면 다 붙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문자에도 더하기와 곱하기 연산이 가능합니다. 문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자 이야기할게요. 문자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문자는 따옴표로 감싸야 된다 했죠. A, B, C 이렇게. 문자는 따옴표로 감싸야 돼요. 또 문자는 어떻게 돼요? D, E, F 이렇게 따옴표로 감싸야 돼요. 요 더하기를 쓰면 어떻게 돼요? 두 개를 결합합니다. 보세요. 결합하죠. 두 개의 결합형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10이라고 하면. 이것도 문자, 이것도 문자입니다. 왜? 따옴표로 감쌌기 때문에. 그러면 ABC 10이 나와요. 되겠죠? 이 더하기는 뭡니까? 결합의 의미고요. 곱하기 연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 10이라고 할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ABC가 10번 찍혀요. 50원면 어떻게 돼요? ABC가 50번 반복되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죠? 50번 반복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건 줄바꿈, 띄어쓰기, 따옴표, 이 무슨 말이냐면요. A, B, C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A, B, C, D, F, G 이렇게 쓰고요. 요거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A, B, C, D, E, F, G 이렇게 지키겠죠. 여기서는 줄바꿈을 하고 싶어요. C 다음에 줄바꿈 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역슬래시입니다. 역슬래시는 슬래시의 반대 방향인데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그 엔터키 위에 보면 돈 표시, 한글로 표시하면 돈 표시 그치 이렇게 보여요. 한글로 표현하면 돈 표시입니다. 요거 그죠? 돈 표시. 요게 역슬래시예요. 영문일 때는 슬래시 반대 기호로 표현되는데 한글 우리나라 같은 한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역슬래시 돈 표시로 표시돼요. 그리고 N 하면 뭐예요? 줄바꿈이에요. 이게 특수문자예요. 역슬래시 N 하면 요건 특수문자예요. 그러면 A, B, C와 D, F 줄바꿈을 합니다. 볼까요? 이런 식으로.
줄바꿈을 합니다. 이게 줄바꿈이죠. 그러면 역 슬래시 t는 뭐예요? t는 n은 new 라인에가 줄바꿈이라는 뜻이고 t는 탭이란 뜻이죠. 탭하면 아까 보통 이제 띄우죠. 한 4칸 정도 띄웁니다. 이렇게 A, B, C와 D, F 사이에 한 4칸 정도 띄워가 그 다음 걸 찍어요. 한 탭을 띄우겠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따옴표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에러가 나죠. 왜? 여기 따옴표가 여기서 끝나는 건지 여기서 끝나는 건지 여기서 시작이가 여기서 끝나는 건지 모호하죠. 그래서 따옴표 안에 따옴표 쓸 수 있어 없어요? 못 쓰죠. 그럴 때 따옴표 안에 따옴표 쓸 때는 어떻게? 역 슬래시 붙이고 따옴표를 쓰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럴 때는 오류가 안 나요. 그러면 요거는 표시가 안 되고요. 특수 계획 문자니까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따옴표가 이렇게 따옴표를 표시하는 거예요. 따옴표 안에 따옴표를 표시하는 거. 2개짜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개짜리든 2개짜리든 마찬가지. 자, 이걸 뜻하고요. 우리가 그 표준 입력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반환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J에 20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럼 J에 20을 넣으라는 개념이 되는데 이게 말고 사용자가 입력했는 점수를 넣는 거예요. 사용자가 어떤 걸 입력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바뀌겠죠. 이럴 때 쓰는 게 뭐예요? input 해서 여기다가 이제 뭐 하면 돼요? 점수 점수 equal 이렇게요. 여기에다 equal 해도 되고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이게 물음표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깜빡깜빡 사용자한테 점수 입력받으라는 거예요. 뭐 70점이야. 그가 엔터 딱 치면 어떻게 돼요? 이 70이 요 J 안에 들어가요. 요 J 안에 들어갑니다. 이 70이란 값이 요 J 안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요. 내가 입력했는 걸 찍어보고 싶어요. 어떤 거 입력했는지 아래쪽에서 쓰고 싶어요. print J라고 찍으면 되겠죠. 자, 내가 입력한 게 이번엔 88점입니다. 찍어보세요. 그럼 이 밑에서 88점을 찍어줘요. 자, 여기서 이제 볼게요. 88점인데 좋아요. 그러면 내가 입력했는 점수에다가 10점을 더해 줍시다. 10점 더해 줄게요. 중요합니다. 여기서 10점 더해 줄 거예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입력한 건 88점이에요. 여기 10점 더하면 98점이 지켜야 돼요. 근데 오류가 납니다. 볼까요? 왜? 요 입력했는 거는 뭐예요? 문자입니다. 문자 88이에요. 문자고 이건 숫자예요. 문자 88하고 문자와 숫자 결합하는 거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되죠. 문자를 숫자와 더하면 오류가 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입력받았는 게 문자인지 숫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우리 이거 확인하는 거 이건 나중에 하고요. 확인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문자예요, 숫자예요? 요거는 문자예요, 숫자예요? A는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를 쓰냐면 타입을 씁니다. 타입 해서 A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숫자예요. 인트 정수예요. 정수입니다. 다른 언어는 앞에 int 먼저 쓰잖아요. 근데 파이썬은 값을 보고 지가 알아서 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수점이 들어가는 건 뭐라고 자료형이 뭐냐면요. 10.5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얘는 플로트. 소수점이 들어가는 걸 실수로 하죠. 플로트라고 하고요. 정수고요. 자, 그러면 얘는 자료형이 뭘까요? 얘는 따옴표 붙였죠. 숫자 아닙니다. 스트링 문자예요. 문자예요. 스트링이 문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따옴표 떼면 얘는 뭐라고요? 다시 보면 int가 됩니다. 자, 요거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좋아요.
자, 여기에서 점수 받았는 J는 자료형이 뭘까요? 이거를 찍어보면 되겠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88. 우리는 입력할 때 숫자로 입력했는 것 같은데 얘는 뭐예요? 자료가? 스트링이죠. 그러니까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숫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게 스트링입니다. 얘를 숫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int. 이렇게가 감싸주면 얘는 뭘로 바뀌어요? 이렇게 int로 감싸주면 요 안에 있는 거는 숫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찍어 보겠습니다. 찍어 보면 88 이제는 int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보세요. J에다가 아까 10을 가산하면 이제 될까요? 둘 다 숫자가 되니까 되죠.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88 넣어볼게요. 88을 넣으니까 98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죠? 요 입력 받았는 걸 뭘로 캐스팅했어요? 우리 캐스팅이라고 하죠. 바꿨어요. 인트로 바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용법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사용자가 뭐 88 입력한 걸 요렇게 반환해가 왼쪽에 넣죠. 이런 걸 반환한다라는 거예요. 반환된 값은 주로 변수에 담는다. 어느 변수에 담았어요? J에 담았죠.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하더라도 문자 형태. 우리가 처음에 이 인트 안 붙였을 때 어떤 형태로 이거 받았을 때 88이 문자 형태였죠.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하더라도 문자일 형태로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문자를 숫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변환, 이게 형변환을 했죠. 형변환을 해야 된다. 요거요. 자, 우리 그 책에 있는 부분을 실습을 해봅시다. 이름을 입력받을 거예요. 책에 있는 거 name 했죠? name 해가 input. 이런 식으로 이건 쓰고 싶은 문구 그대로 출력됩니다. 당신의 이름은 그리고 프린트 여기는 사용자가 입력했는 이름이 요 name이라는 변수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결합 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앞에 문자가 돼야 오류가 안 나겠죠. 숫자를 받으면 오류가 나죠. 문자니까 결합이에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신의 이름은 사용자한테 이제 이름 입력받으라는 거예요. 뭐 김철수 이렇게 입력받아요. 그러면 엔터 치면 김철수라는 게 어디 들어가요? 네임이 들어가죠. 그러면 김철수 문자 플러스 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김철수님 반갑습니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첫 번째 단어 입력, 두 번째 단어 입력.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변수 str1에 input 1번 단어 입력.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뭐 써도 되지만 이렇게 컨트롤 C 해가 뭐 하면 됩니까? 컨트롤 V 해가 뭐만 바꾸면 됩니까? 요거는 2로 바꾸고 얘는 또 2로 바꾸면 str1에는 1번 단어가 입력되고요. str2에는 2번 단어가 입력됩니다. 그러면 프린트 합니다. 첫 번째 프린트 뭐를 찍습니까? str1을 찍고 그 다음에 str2를 찍습니다. 이번에 거꾸로 한번 찍어볼게요. 밑에 거는 거꾸로 str2를 먼저 찍고 str1을 먼저 찍어보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입력해야 돼요? 하이와 헬로. 첫 번째는 하이, 두 번째는 헬로우라고 입력하면 첫 번째 거는 뭐 차례대로 하이, 헬로 나오는데 두 번째 거는 뭐부터 찍으라 했어요? 두 번째인 헬로우를 먼저 찍고 컴마 들어가면 한 칸 띄우죠? 하이를 찍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뭐 입력을 받았더라도 순서 받았는 뭐예요? 여기서 나열했는 순서대로 먼저 찍죠. 나열했는 순서대로 찍습니다. 자, 요거는 또 한번 해볼게요. 요 예제는 나이라는 거, age라고 하죠.
요거를 연관된 이름으로 이제 변수를 만들었고요. 우리가 여기서 입력받았는 게 숫자가 돼야 돼요. 나이는. 왜? 계산돼야 되니까. 계산될 때는 뭐예요? 인트로 캐스팅 해야 되겠고요. 입력받을 때 여기 뭐 하면 됩니까? input 나이. 갈로 몇 개? 2개 열었으면 2개 닫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 여기서 당신의 10년 뒤 나이 이렇게 출력하고요. 프린트합니다. 프린트 나이 입력받은 나이와 10을 연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숫자죠. 그럼 얘가 숫자죠. 왜? 위에서 숫자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17이라고 입력하면 10년 뒤에 그죠? 당신의 10년 뒤의 나이는 27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옆에 있는 건 예제인데 한번 해보세요. 설명만 할게요. 이거는 각자 한번 해보세요. 키를 입력받죠. 키를 입력받을 때 왜 플로트 해야 돼요? 소수점 들어가니까. 키 입력할 때 뭐 그렇잖아요. 175.5 이런 식으로 입력받으면 소수점 들어가니까 플로트로 바꿔줘야 돼요. 몸무게도 64.7 뭐 이런 식으로 소수점도 들어가니까 플로트로. 그러면 키와 몸무게가 들어가요. 헤이트와 웨이트가 들어가는데요. 이 비만도 구하는 공식. 당신의 비만도 이건 그대로 프린트 해주죠. 뭡니까? 어떻게? 몸무게 나누기 키를 제곱하는 거죠. 키 곱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 만 하면 이게 비만도가 나와요. 이렇게 공식 그대로 쓰는 거죠. 여기 몸무게 갈로 열고 이거 나누기 해야 되고 키 곱하기 키 갈로 닫고 만을 곱했을 때 비만도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품 같은 거 배아가 비만도가 얼마이면 뭐 과체중 또 그 얼마이면 비만 아니면 정상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초문법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기초문법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은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 데이터의 종류, 좀 전에 잠깐 설명했죠. 어떤 게 있다고 했어요? 문자를 나타내는 스트링, 정수를 나타내는 인트, 그 다음에 그 소수점까지 들어가는 실수, 그죠? 그거 말고도 우리가 뭐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불리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고요. 파이썬은 변수를 만들 때 사용자가 자료형을 만들지 않아도 파이썬 내부에서 자료형을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이거 편하잖아요. 왜 편하냐면요.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나이 입력할 때 우리는 그냥 바로 여기 나이를 22세 이런 식으로 바로 입력하면 되잖아요. 근데 C 언어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명시를 해줘야 돼요. 요거는 인트로 쓰겠다. 플로트로 쓰겠다. 자바도 마찬가지로 요 앞에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명시 안 해도 돼요. 파이썬은 지가 알아서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값이 어떤 타입인지를 지가 알아서 판단하죠. 이게 장단점은 있어요. 우리 사용자는 사용하기 편하지만 컴퓨터가 할 일이 조금 더 많아지면 컴퓨터가 아무래도 속도나 이런 면에서 좀 느려지겠죠.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자료형을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자료 확인은 타입으로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확인해봤죠? 제가 요거의 자료형은 뭐예요? 어떻게 확인한다? 프린트 타입 갈로 열고 ag 해서 요거를 실행을 하면 요거는 인트형이다. 여기다 소수점 붙여볼까요? 요렇게 붙으면 얘는 타입이 플롯이 됩니다. 그렇죠? 필요에 따라 자료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플롯이죠. 이거를 뭘로 바꿀까요? 문자로 바꿀까요? str 이렇게 감사하면 타입이
스트링이 되고요. 만약에 좀 전처럼 인트로 감사하면요. 원래 플롯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트로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인트가 되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 자료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 자료형의 특징을 잘 이해하며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죠. 좀 전에 이걸 알아야 되죠. 알아야 우리 나이 입력받을 때 인풋으로 받으면 뭐예요? 문자 열이 되다 보니까 계산하면 에러 나죠. 이걸 알고 있다면 뭐예요? 뭐 인트로 바꿔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문자와 숫자를 서로 이렇게 필요에 의해 이제 변환해 가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트 우리 정수형이라 하죠. 연산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따로 봐야 됩니다. 인트형이 있고요. 그 다음 뭐예요? 실수형이 있죠. 실수형 플로트라 하죠. 그 다음에 복소수형도 있습니다. 있고요. 우리가 숫자형 전체를 놓고 보면 연산이 가능하고요. 숫자를 다루는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데 어떤 것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숫자에 관련해서 이건 반올림하라는 라운드, 요거는 범위를 나타내는 랭, 요거는 우리가 승수, 제곱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포우 함수 등이 있고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4층 연산이죠. 더하기, 빼기, 좀 전에 말했죠. 곱하기, 나누기. 이거는 뭐예요? 몫을 구할 때 쓰는 거라 했고요. 요거는 나머지 구하는 거고요. 곱하기 두 개는 뭐라고요? 제곱. 좀 전에 했던 거죠. 제가 설명했던 겁니다. 한 번 더 복습점에서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제를 통해가 연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10이고요. 그 다음에 B는 5입니다. C는 2.0이고요. D는 0.5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죠. 프린트 A와 B를 더해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프린트 A와 B를 빼라. 그 다음에 A와 B를 곱해봐라. 프린트 A에서 B를 나누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그냥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이 몫을 구하는 거죠. 몫. 이번에는 뭡니까? A와 B를 나눈 나머지가 돼요. 그 다음에 A와 B를 곱한 별표 두 개 붙으면 뭐 승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요 두 개를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10하고 5를 더하니까 15가 나왔죠. 천천히 확인해 보는 거예요. A 외에서 B를 빼면 10에서 5를 빼면 5가 되죠. 두 개를 곱해요. 10하고 5를 곱하니까 50이죠. 10 나누기 5 하니까 2.0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죠. 10에서 5로 나눈 소수야를 버리니까 목하니까 2가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10하고 5를 나누니까 나머지가 없으니까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의 5승이죠. 10을 5번 곱하면 어떻게 돼요? 10만이 되죠. 이렇게 연산하는 걸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한번 해보세요. C와 D를 갖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한 번은 제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한번 해보세요. 요 밑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우리가 연산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논리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논리형이라는 거 우리
그 불리언이죠. 불.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참일 때 우리가 true 첫 글자 대문자예요. 거짓일 때 false라고 합니다.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자료형을 논리형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주로 비교, 논리 연산자로 만들어지고요. 우리 그 조건문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마이크로비트 다룰 때 조건문 안에 우리가 true, false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요 비교 연산자 볼게요. 요거 뭐예요? 비교하는 거.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죠. 크다, 크거나 같다. 같다 표시 이거 주의하세요. 두 개 써야 됩니다. 이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같지 않다는 뭐예요? 느낌표하고 이꼴. 요거를 잘 봐야 돼요. 밑에 두 개를 유심히 봐주세요. 같지 않다, 그럼 같다 표시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하는 건 AND예요. 근데 OR은 뭐예요? 또는이죠.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에요. 요거는 또는 AND는 뭐예요? 그리고요.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not이라는 건 부정이죠. 부정이라는 건 뭐예요? 이진수에서 0과 1이 있잖아요. 0을 반전하면 1, 1을 반전하면 0. 여기서 0과 1을 대변하는 게 true, false입니다. true를 반전하면 false, false를 반전하면 true가 됩니다. 자,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기만 할게요. 하나만 보세요. x는 얼마예요? x는 10이에요. x는 10입니다. 10을 여기 넣으면 어떻게 돼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10이 0보다 크니까 참이니까 이렇게 true가 나와요. 이렇게 봐야 돼요. y는 마이너스 10이죠. 여기 마이너스 10을 넣으니까 얘는 false가 나오죠. 거짓이죠. 천천히 부동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x하고 y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x가 더 크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참이고 요거는 거짓이죠. 두 번째 거는 보면 요 true, false 이렇게 천천히 판별해 보면 돼요. x가 10인가? 같다 표시 몇 개 해야 돼요? 두 개. 요거는 뭐예요? 참이죠. 그 다음에 x와 y는 같아요? 다르죠. 다르니까 false고요. x와 y는 같지 않죠. x와 y는 같지 않으니까 당연히 true죠. 이런 식으로 비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x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 x는 0보다 커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참이든 거짓이든 얘는 무조건 참이에요. 이거는요. 둘 다 참이어야 되죠. x는 0보다 크고 이거는 거짓이죠. 그러니까 얘는 false가 돼요.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느냐? 예, 당연히 크죠. 10이니까. 그죠? 이거는 뭐예요? 10을 놓고 이건 0보다 크냐면 거짓이잖아요. 거짓을 반전하면 죄송합니다. 참이죠. 참을 반대로 하면 뭐가 돼요? not이 붙으니까 거짓이 되죠. 위에는 참이었는데 얘는 부정을 하니까 false가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스트링이죠. 다른 언어와 달리 문자와 문자열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글자 한 개 있으면 문자라고 하고요. 여러 글자가 모여 있으면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문자열을 표현할 때 따옴표 두 개짜리 혹은 한 개짜리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이 불가능하죠. 문자를 연산하면 결합의 의미입니다. 문자에다 정수를 곱하면 이거는 뭐예요? 반복이 되죠. 요거는 예외입니다. 예외고 요거를 제외하고는 문자열은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문자열을 다루는 다양한 함수들이 있어요. 뭐 스플릿, 조인, 어퍼, 로어, 리플레이스. 스플릿은 분리하는 거예요. 조인은 결합하는 거고요. 어퍼는 대문자로 바꾸는 거. 로어는 소문자로 바꾸는 거. 리플레이스는 우리가 그 치환하는 거 바꾸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은 제가
다음 파트 설명할 때 이제 그 밑에 예제를 통해가 요거를 어떻게 쓰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게 어떤 자료들이 있는가, 숫자형, 그 다음에 불리언형, 그 다음 문자열형, 이렇게 자료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